강둑을 따라 걷고 있어요. 물이 평화롭게 졸졸 흐르는 것 말고는 조용해요. 뜨거운 조지아주의 태양이 여러분 목에 내리쬐고 있어요. 그때 바닥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동전 크기만한 검은색 동전 같아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숙여요. 동전인가요? 이건 마치 상징이 새겨져 있는 고대 인장 같아요. 아마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의 것인가 봐요. 이걸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새로 찾은 보물을 주우려고 한쪽 무릎을 꿇어요. 손가락이 닿자마자 직감적으로 공포감이 차올라서 손을 뒤로 빼요. 이거 털이 많아요. 그걸 다시 주우러 가서 땅에서 빼내기 위해 주변 흙을 손으로 파헤쳐요. 그때 그게 움직였어요. 심장이 목구멍에서 튀어나올 뻔했어요. 너무 쿵쾅거려서 머릿속에서도 느껴져요. 동전이 꿈틀거리면서 땅 밖으로 나올 때 두려움이 공포로 변해요. 고대 보물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예요. 정확히는 협곡 문짝거미예요. 이 단단한 동전처럼 생긴 몸통 뒷면은 방패 역할을 해요. 다리가 8개인 공포의 거미는 땅속으로 파고들어 배고픈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코르크 마개처럼 막아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 같은 인간들을요. 이 거미는 독이 있지만 침은 사람에게 유독하지 않아요. 운 좋네요. 하지만 아무 느낌 없을 거라고는 안 했어요. 저 큰 벤치처럼 생긴 송곳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아야! 자, 로또는 물 건너갔네요.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앞에 긴 흰 줄무늬가 보여요. 가까이 가봅시다. 엄청 긴 지렁이 같은데? 라고 혼자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본 지렁이와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때 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요. 검은 구슬 같은 눈을 가진 이 창백한 생물은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이에요. 이들은 식사거리인 곤충과 흰개미가 있는 땅에서 살아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한 파충류를 본 건 꽤 운이 좋은 거예요. 이제 호주 북동부의 열대우림에 있어요. 앞에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어있는 뭔가 크고 동그란 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이 불가사의한 건 검은 털로 덮여 있어요. 처음에는 곰이 웅크리고 자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호주에는 곰이 없어요. 가까이 가고 있는데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요. 그것이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서요. 여러분을 향해 몸을 돌리는데 그때 그것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새라는 걸 보게 돼요. 그 검은 털은 사실 두툼한 길고 고운 털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새는 윗부분에 큰 뿔이 있는 푸른 머리를 갖고 있어요. 저거 트럼펫인가요? 아니요. 양 발에는 여러분 손만큼 긴 단검 같은 발톱이 있고 2개의 강력한 한 다리로 서요. 저 깃털을 벗기면 이걸 벨로시랩터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화식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죠. 원한다면 여러분 머리 위를 바로 뛰어오를 수도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의 가슴을 걷어차버릴 만큼 충분히 높이요. 타격은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해요. 또 모든 걸 버터처럼 자를 수 있는 발톱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새는 사냥을 하고 사냥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다면 말이죠. 저기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도 살 수 없어요. 이 새는 수영을 엄청 잘해요. 그냥 천천히 물러나고 여러분을 쫓아오지 않길 바라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게 최선이란 걸 증명해주는 또 다른 생물은 판다개미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스러운 대나무 씹는 곰처럼 검은색과 흰색의 털로 뒤덮여 있죠. 이 작은 털복숭이 벌레는 칠레의 숲에 살아요. 하지만 이 북실한 작은 개미를 쓰다듬을 생각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개미가 아니에요. 이건 말벌의 일종이에요. 이 흑백의 색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이들을 향한 이 곤충의 강력한 침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만약 이것으로 여러분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말벌은 끽끽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여러분에겐 귀엽게 들리지만 고통스러운 침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의미해요. 이 곤충들은 외톨이고 군집 생활을 하지 않으며 둥지도 없어요. 기생충이기도 하죠. 암컷 판다개미는 다른 곤충의 유충 옆에 알을 낳아요. 그런 다음 부화한 아기들은 유충을 먹어요. 여러분은 나뭇잎과 나뭇가지처럼 생긴 벌레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름다운 난초처럼 생긴 생명체는요? 이 향기로운 꽃은 숲이나 푸른 들판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몸을 기울여 막고자 하는 게 꽃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아니라면 사마귀에게 물릴 위험이 있어요. 난초 사마귀를 꽃 중에서 구별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들은 흰색, 분홍색의 작은 꽃잎과 똑같아 보이는 다리와 발톱이 있어요.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고 이 꽃을 좋아하는 곤충을 사냥하기 위해 식물과 닮은 점을 이용해요. 나비나 벌이 꽃에 날아올 때 꽃잎 중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잇감은 그걸 그냥 바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꽃잎이 갑자기 곤충을 잡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해요. 이제 코스타리카의 정글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얼굴 앞 나뭇가지에 뱀이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뱀이 곧 덮칠 것 같아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지만 이 뱀이 비정상적으로 작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지도 않네요. 기다리는데 뱀이 계속 여러분을 쳐다봐요. 슉 소리도 안 내네요. 다행히도 이건 뱀이 아니라 애벌레라 여러분을 절대 물지 않을 거예요. 박각시 애벌레는 위협적인 뱀처럼 보이게 몸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배고픈 적들을 쉽게 쫓아내죠. 피부의 색과 무늬는 뱀의 비늘과 눈을 모방해요. 이 곤충은 파충류처럼 움직이는 법도 알아요. 이거 변장의 달인이네요. 더운 정글에서 나와 중앙 유럽으로 향합시다. 햇빛이 내리쬐는 푸른 초원 한가운데에 있어요. 알록달록한 꽃들이 주변에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벌들이 윙윙거리며 지나가요. 벌 중에 보기와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임포스터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황금 등해가 공중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박벌 같아 보이지만 벌의 가장 큰 적이죠. 황금 등해는 꿀벌 둥지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 알을 낳아요. 애벌레들은 부화해서 벌과 꽃꿀을 먹어요. 노란색과 검은색 덕분에 침입자는 감지되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죠. 위장술은 또한 적을 쫓아내줘요. 호박벌에 쏘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이걸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행의 다음 장소는 태국 남부의 열대우림이에요. 이제 각별히 조심하고 발밑을 잘 살피세요. 다음 동물이 독이 있거나 물어서가 아니라 실수로 밟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뭇잎이 떨어져 회갈색으로 변했어요. 이 나뭇잎 중에서 말레이시아 뿔개구리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모양, 색, 그리고 특히 눈 위로 튀어나온 뾰족한 뿔이 모든 게 이 양서류를 낙엽 사이에 완벽하게 숨게 해줘요. 이 개구리는 한 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 다음 먹잇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꿀꺽. 이제 정원에 왔어요. 아름답고 밝은 꽃과 그 근처에서 맴도는 작은 새를 볼 수 있어요. 새가 날개를 너무 빨리 퍼덕거려서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긴 바늘 같은 부리에 여러분은 바로 벌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새가 아니라 곤충이란 걸 알게 돼요. 다행히 꼬리 박각시는 독이 없고 침을 쏘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존재만으로도 정원을 꾸며주는 사랑스러운 작은 생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 나방을 불러들이기 위해 과즙이 풍부한 식물을 길러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